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컨셉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융복합이에요. 그 정보기술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 거. 그런데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안에서도 융복합이 일어나. 이거는 저는 이제 퓨전 앤드 컴파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퓨전이 융합이거든요. 컴파운드가 복합이거든요. 이게 뭐냐? 센서 융합, F-35의 힘이라는 게 센서 융합이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B-21 전략 폭격기 새로운, 그러니까 완전히 F-35보다 더 뛰어난 센서 융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밖에서 받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적외선으로 긁어낸 데이터, 전자광학으로 긁어낸 데이터,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융합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센서 융합이죠. 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플랫폼이라 그러면 그 전투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전차 같은 것들, 그 하나의 큰 단위, 그걸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재 같은 경우는 복합재를 쓰죠. 세라믹, 그 다음에 폴리머, 금속, 이걸 나노 단위에서 분말을 갖다 섞어가지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기능을 발휘하는 복합재를 쓰고. 그리고 얘가 뭐 저기 뭐야 그 말하자면은 얘가 탱크인데 갑자기 저기 뭐 비행기 잡는 미사일을 쏘고. 컴파운드죠. 그래서 이 수렴 통합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퓨전 앤드 컴파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융복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딱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무인기들이 와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공중기, 무인 육상, 무인 배, 그다음 무인 잠수정까지. 그다음에 보병이 날리는 조그만 무인기까지. 무인기들이 와서 멈트가 되잖아. 그 같이 움직이잖아. 거기다 그쯤 되니까 급하면은 기계 보고 야, 너 혼자 가라. 헬기 보고 너 혼자 가. 사람이 탈 수도 있는 헬기인데 혼자서도 그냥 보낼 수 있게. 그게 이제 유무인 듀얼 모드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블랙호크 가지고 실험하고 있죠. 우리도 헬기에 대한 자동 제어가 이미 상당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연구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듀얼 모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하나의 단품이 아니라 전부 엮여 돌아가고 전부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려면 무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다양한 기술과 무기들로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되거든요. 이 유기체가 이제 플랫폼이 쭉쭉쭉쭉 이제 돼 있는 건데 이 플랫폼들이 쫙 연결된 유기체인데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하나 그게 뭐 전투기가 됐건 뭐 헬기가 됐건 뭐 군함이 됐건 잠수함이 됐건 그 하나하나가 전부 고도화될 수 있는 시장 기반과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자주포 하나 만들면 그래도 세계에서 판매고가 1, 2, 3, 4, 5위 안에 들어야 돼. 탱크 하나 만들면 그렇게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소총 하나 만들면 그렇게 돼야 돼. 뭐 비행기 전투기 하나 만들면 그렇게 돼야 돼. 헬기도 대충 그렇게 가야 돼. 결국은 뭐 이런 거죠. 자기만 쓸 것 같으면은 그건 몇 가지는 정부가 아주 그 수량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회사를 몰아줘서 미사일 전문 회사 한두 개로 딱 몰아줘가지고 집중적으로 키워주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러한 그 유기체 이런 지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그게 정치권, 군부, 기업, 언론 이런 게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또 국민적 합의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쫙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3, 4년 지나면 지금 이게 아주 본격화되는 어떤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단품이던 게 완전히 엮여서 돌아가는. 그래서 미국의 군사평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고 무기체계에 접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가 세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화나게 만든 게 중국의 최악의 지금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한국이 선택한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독립형 완전체예요. 인디펜던트 토탈리티예요. 그러니까 독립형 완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위성도 있고 뭐 사 정찰위성, 뭐 중형 정찰위성, 그 다음에 고고도 무인기, 그 다음에 KF-21, FA-50, 그 다음에 뭐 KT-1, 뭐 저기 프로펠러 경전투기, 그 수리온 헬기, 그 다음에 LAH 헬기, 또 다른 헬기,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 그 다음에 무인 가오리 정찰기, 정찰 폭격기, 그 다음에 뭐 전차, K2 전차, K3 전차, K9 자준포, 뭐 장갑차, 그 다음에 각종 미사일, 각종 MD 대공 레이더 및 대공 미사일들, 뭐 그게 뭐 LSAM-2, 뭐 그다음에 LAMD, 그러니까 장사절포 잡는 거, 뭐 천궁3, 뭐 지금 천궁2까지, 천궁3 더 세지거든요. 천궁3가 되면 이제 패트리어트 뺨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지스 군함, 뭐 이지스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뭐 잠수함, 잠수정, 이거가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전부 다 엮여 가지고 생태계를 이루는데, 이 하나하나가 또 다 그래도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웬만큼 팔리거나 우리 군이 상당 수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 계속 후속 군수 지원도 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 이런 생태계죠. 일본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군부 엘리트, 그러니까 군수산업체, 군부 엘리트, 정치인, 관료, 담론, 국민 합의, 이게 전혀 안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돈이 꼽히면은 미국 무기 사는 게 돈 낭비, 그러니까 제일 덜 드는 길이죠. 차라리.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이제 팔자가 센 거죠. 독립형 완전체, 인디토탈을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AI 인디토탈이에요. AI. 그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Alliance Interoperating. 그러니까 동맹 연동형. 그러니까 미국 연동형, 아메리카 인터오퍼레이팅도 좋고, 뭐 Alliance Interoperating도 좋고, 미국 연동형, 동맹 연동형, 독립적 완전체 구조. 그러니까 AI 인디토탈이에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미국이랑 뭐 입장이 맞으면 같이 쭉 가다가, 나 중국 좀 더 패야겠는데 왜 아저씨 혼자서 중국이랑 뒷담화 쳐가지고 왜 짬짬이해서 뭐 휴전하지? 아니 좀 더 패고 나서야, 좀 더 패고 잠깐 기다려 아저씨, 계속 패는 거야. 아니 북한이 도발해서 응징을 해야겠는데 뭐 오바마 때 그랬잖아요. 야, 그 천안함 그 가다가 배가 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걔들한테 그거 가지고 북한 치지 마, 치지 마. 야 MB 너 앉으라니까. 그래갖고 MB가 힐러리랑 오바마가 주저앉혀갖고 꼼짝을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저씨,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 우리 일단 좀 보복 응징 좀 하고요. 가만 계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독립형 완전체 구조가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선 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돼. 예, 이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아주 비장한 독침 전략이거든요. 아주 비장한 필사의 정신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MD 아직 초보 단계예요. 조금 있으면 굉장히 좋아져요. 한 3, 4년 후에는 한국의 MD와 미국 MD를 연동시키겠다.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 케이스가. 자기 MD 만들겠다고 부득부득 고집 부리고 미국이 결국 양보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우주군이 해외 배치된 경우가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술 데이터 링크도 저렇게 목숨 걸고서 저렇게 그 저걸 이제 완전형이라고 부르죠. 저런 식으로 육해공을 다 통틀은 저런 전술 데이터 링크하고 미국의 링크 16이랑도 연동시키고, 저거 비슷한 게 아마 프랑스가 저럴 텐데,
프랑스가 저렇게까지 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 가져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지갑 좀 열 생각해야지. 돈 좀 쓸 생각해야죠. 야, 돈 쓸 생각하십시오. 이런 고급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의 혼이 담긴 주체성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고생에서 인디토탈, 즉 동맹연동형 독립형 완전체 구조를 가져가면 뭐가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우리 눈치를 봐야 돼요. 이번 고체연료 발사체 실험이 북한보라고 한 뜻도 있지만 중국보라고 한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죠. 야, 너희 말이야. 북한 제어하려니까 네 새끼라며. 북한 시켜서 도발하면 말이지. 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중무장하는 수 있어. 한 10,000발 어때? 너 만족하냐? 예. 그 10,000발 중에 태반이 극초음속일 거예요, 또. 이 극초음속은 그 두 종류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는 탄도탄으로 해서 그러니까 탄도 이동이라는 건 이제 그 지구의 궤도를 따라서 이제 궤도랑 같은 모양, 지구를 이제 그 중력 인력이죠. 인력 균형점을 따라서 이렇게 뺑글 연료 별로 안 사용하고 뺑글 깔 수 있는 걸 그걸 탄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탄도로 이동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지상으로 내려 꼽히는 건데 그때 이제 앞에 그 활강체,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강체, 극초음속 글라이딩 활강체죠. 극초음속 활강체, 극초음속 글라이딩 비클. 걔가 내려 꼽힐 때 걔가 이제 속도가 뭐 수천도가 넘으니까 그 활강체 주변으로 플라즈마가 형성되면서 얘가 전파 통신도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걔가 전파 통신이 될 수 있다면 뭐 레이더까지는 안 바래도 그러면 정찰 자산이 너 지금 좌표 원래 너한테 준 좌표는 여기로 가서 꼽히라 그랬는데 좌표 여기야. 쟤 이동하고 있어 지금 거기로 가서 쫓아 들어가.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그게 제어가 된다면 그리고 얘가 그걸 미세 조정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속도가 떨어진 다음에는 어떤 센서가 작동할 수 있다면 이건 이미 굉장히 훌륭한 미사일이에요. 쫓아 들어가니까 이동체를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그 활강체는 이미 입력된 고정 타겟을 향해서 꼽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동하는 것도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둘 사이의 경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 지금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눈높이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타겟이 미국과 같아요. 그러니까 탄도로 나가서 활강체로 들어오는데 그 활강체가 상당한 그 통신과 그 경로 조정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활강체가 제어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communication and control capability를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활강체가 종말 단계에서, 그러니까 터미널 페이즈 커뮤니케이션, 터미널 페이즈라는 건 종말 단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통신, and control 그러면 이렇게 경로 바꿀 수 있는 거, 그 capability, 그 feature,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극초음속이 최고인 건데 우리 앞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탄도미사일 계속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나중에 탄두만 바꿔 끼우면은 10,000발 중에 뭐 몇천 발은 그런 무기일 거다 이거지. 그래야 이제 중국을 오래 견제를 하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쟤들이 이제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핑이 머리에 쥐가 나고 있을 거고 이민 해방군 브레인들의 머리도 지금 아마 뜨끈뜨끈 할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머리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착해질 수도 있고 고생 좀 하시라고 해야지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급진 국방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지갑을 열 준비를 하십시오, 시청자님들. 네, 돈 쓸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방부가 이제 국내 방산업체에서 사들이는 무기 비용이 제가 이제 보면 1년에 한 10조, 15조 뭐 이 안팎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외 시장에 20조 수출했잖아요, 넘게. 그럼 이제 업체 입장에선
내수에 공급한 것보다 2배를 밖에 더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밖에 팔릴 만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시키는 거는 국방부가 따로 R&D 비용 안 도와줘도 지가 알아서 더 잘해 이제. 그럼 국방비의 R&D 비용에 가야 될 때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체가 만드는 이런 종류의 무기의 가격은 가성비가 점점 좋아져요. 그죠? 그럼 국방부는 이쪽은 좋은 무기를 값싸게 그냥 많이 사서 쓰면 되고 앞으로 무기가 점점 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무기도 가성비가 점점 좋아지겠죠. 뭐 미사일이 좀 바깥에 파는 미사일과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은 그 seeking and homing 그러니까 추적 명중을 위한 센서부 이런 게 다 같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부 돈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미사일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원가가.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 되니까 뭐 로켓 추진부가 좀 달라지고 크기가 좀 달라지고 앞에 실은 폭약의 사이즈가 달라질 뿐이지 나머지는 뭐 같다 그러면 또 기본 원리에 관한 R&D는 다 끝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게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출이 많아지면 굉장히 보다 좋은 무기를 R&D 비용 많이 지출 안 하고 빨리빨리 더 많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인데 그건 그럴 수 있게 됐다라는 기능이지. 그리고 공짜로 업체에서 물건 돈 빼서 쓸 수는 없잖아. 물건 뺏어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가 이렇게 고급지게 가면은 결국은 국방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담을 늘려줘야 돼요. 지갑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국민들이. 네. 자, 그리고 또한 이 바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자들, 항공모함, 함재기, 군수송기,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거의 간첩 같은 소리 하는 자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런 소리 하면 저건 거의 간첩스럽다고, 혹은 간첩에 의해서 오염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냥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항공모함 멋있잖아.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수가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뒤에 간첩이 있거나 본인이 간첩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집어치도록 하고 이런 소리 헛소리 하는 자들은 전부 호적을 파내버려야 합니다. 이 바닥에서.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이런 사정 다 알아요. 예, 이런 사정 저보다 뛰어난 밀리평론가, 조선일보 유모 기자, 또 다른 또 하시는 무슨 김모 뭐 언론인 이런 분들 저보다 다 아는데 이분들이 업계에 계시니까 입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거거든. 공격적인 얘기를. 이게 이제 상식이 돼서 그런 분들도 이제 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시절이 와야 돼요. 백모 같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요새 이제 다행히 해군에서 굉장히 요새 전략이 좋아졌습니다. 항모 못하게 확 그냥 후려 갈겨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해군이 요새 좀 똑똑해졌어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좋습니다. 요새 해군의 화두는 뭐냐? 유무인 복합 해양 전력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예, 대형 무인 잠수정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공격용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을 둘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시 정찰용, 주로 쏘나 가지고 쫙 듣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어뢰 같은 거 잔뜩 들고 있어갖고 빵 쏠 수 있는 거. 예, 대형으로. 그 두 종류로 하겠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정에서 운영하는 무인 수직 이착륙기, 무인 헬기죠. 뭐 헬리콥터 형태가 됐던 틸트로타 형태가 됐던 혹은 그런 몇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아무튼 함정에서 운영해서 하늘 높이 한 6,000m, 뭐 5,000m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그 있죠. 미국의 뭔가 RQ-8C인가? 예, 그런 비행기처럼 높이 올라가서 MQ-8C, MQ-8C, 한 6,000m 올라가면 한 250km 반경 내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백령도 앞바다에서 딱 올라가면은 뭐 저기 바레만이나 다 저기 산동반도, 청도, 잠수함기지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겠다. 또 무인 수상정, 초고속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 제대로 이제 딱 그걸 잡아냈어요. 유무인 복합 해양 전력이고 그쪽에서 제일 꽃은 뭐냐면
한쪽은 잠수함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호위함입니다. 예. 호위함은 보통 한 5,000톤 정도 급이고요. 구축함은 우리가 이제 체급이 좋아가지고 8,000에서 10,000톤급이죠. 호위함은 한 3,000에서 5,000톤급이고, 그걸 다 이렇게 그 최고도로 지능화 시켜가지고 전부 그 최고성능 레이더 채우고 최고성능 뭐 LSM1이 됐던 LSM2가 됐던 SAM6가 됐던 간에 SM6, SAM6가 아니라 SM6가 됐던 간에 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그렇게 해서 쫙 북한 주위로 바다에 띄워놓고 서해동에 띄워놓으면요. 그리고 이제 서해 쪽에 특히 그런 거 많이 해두면은 일단 거기서 한번 중국이나 북한에서 쏘는 그런 미사일들이 거기서 한번 걸러지니까 내륙에서 훨씬 더 쉬워지죠. 예,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해군이 이제 컨셉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지스와 유무인 복합 해양 전력 이 두 개가 그리고 강력한 공격 원잠 이 세 가지가 해군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실제로 이지스, 유무인 복합 해양 전력, 강력한 잠수함. 그러면 해군이 이제 컨셉 잡은 거예요. 무슨 항모 같은 그런 간첩 같은 소리 이제 다 집어치워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국방 전략, 그러한 지정학 전략을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의 공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53년처럼 강제 휴전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우리의 보복 응징을 말리지 못한다. 예, 이런 세 개의 대명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정부, 정치권, 언론, 담론과 기업, 연구기관 이런 데가 다 어떤 뜻이 통하면 굉장히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생태계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미 모든 요소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일본이 이 생태계를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은 급박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1년에 국내 무기 구입에 일본 정부가 뭐 30조, 20조를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